자,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삼각비를 배웠어요.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이거 방송 나간다. 삼각비를 배웠는데, 보면 뭐였냐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였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다른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얘가 B야. 그러면, 여기서, sin A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sin A는 뭐라고 정의했어? B분의 A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기억나? 네.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어? C. B분의 C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C분의 A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기억나, 진짜로? 나요. 자, 이게 이제 삼각비였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삼각비 배워가지고 막 특수한 각들, 각 A의 크기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0도부터 시작해서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까지만 배웠잖아요. 네. 90도 넘어가는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0도보다 작은 거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딱 0도부터 90도까지만 계산을 했단 말이야. 네. 자, 참고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때 sin A 값은 얼마였어? 0일 때는 0이고 30도일 때는 2분의 1, 45도는 60도는 2분의 루트 3, 90도는 1이었죠. 네. 기억나세요? 그래, 좋겠다, 기억나서.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이게 반대로 갔었죠. 네. 네, 잘 아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다. 잘 배웠구나.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0. 이렇게 됐었잖아요. 탄젠트 A는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무한대야. 값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만 지금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호도법으로 각을 바꿨던 이유도 뭐였어요? 왜 바꿨어, 호도법으로? 함수. 이 함수 하려면 정확한 딱 하나의 값이 필요하니까, 네. 그걸 우리가 호도법으로 각을 바꿨잖아요. 네.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얘가.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90도보다 크거나 아니면 0도보다 작은 각의 크기에 대해서도 삼각함수면 그 함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삼각함수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그런데 삼각함수라는 것은 여기 똑같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네. 삼각비처럼 이렇게 공식을 일단 90도보다 커지는 각이나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삼각함수가 먼저 있고, 그쵸? 삼각함수가 먼저 정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특별히 일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만 이런 게 성립하더라라고 그 하나의 성질로 알아낸 거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삼각함수가 뭔지를 보면 좌표 평면에 네. 중심이 원점이고, 네. Y축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원이야 이거.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다가, 지금 중심으로부터 동경을 이렇게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봤을 때, 네.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했을 때, 네. 먼저 이게 성립하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 동경 위에 한 점인 거잖아, X, Y는. 네. 그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R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원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합은 반지름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었잖아. 아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동경 위에 한 점 X, Y까지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X, Y까지 거리가 뭐라 그랬어, 지금? R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R분의, 네. 예? R분의 Y좌표면, R분의 Y가 되겠죠. 외워야 돼. 정의야, 정의. 뭐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원점으로부터 X, Y까지 거리를 R이라 했을 때, 이 R분의 이 동경이 지나는 점의 Y좌표 하면 그게 사인 세타라고 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 이제 X, Y까지 거리가 R이었잖아요. 그래서 R분의 X좌표 하면 이게 코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일 때 X, Y니까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Y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인 거고 높이가 Y인 거죠. 네. 그럼 이 각에 대해서 사인값 구하면 아까 저기서 했던 빗변분의 높이 네. 반지름분의 저기였습니까? Y좌표였으니까. 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네. 알겠어요? 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아. 일사분면에 대해서만 그게 성립하는 게 되는 거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세타라는 게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세타 값이 일사분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삼각비의 값으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삼각 함수의 값을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동경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할 때, 이때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은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뭐 그리는 반지름을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일단 표시를 해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이 정도 있겠죠. 네. 이 정도 되는 점이야. 네. 그러면 얘가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이 세타라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반지름을 어떻게 정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네. 얼마예요? 9 더하기 16이니까 25에서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야? 5분의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4다.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막 꼭 우리가 원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동경이 지나는 동경 위에 한 점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찾아서 뭘 한다고?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지름이 딱 뭐라고 정해진 게 아니야.
네가 점을 찾아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야. 됐죠? 이해한 건가? 이해했지? 자, 맞지?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을 한번 구해본다고 합시다. 코사인 6분의 7파이. 그럼 뭐야? 6분의 7파이면은, 일단은, 파이보다 크죠? 파이가 180도라 했잖아. 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지, 이것은. 네. 그러니까, 그려보면, 여기서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만큼이 파이고 네. 6분의 파이만큼 더 왔다. 6분의 파이만 30도 정도 되잖아요. 30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더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6분의 7파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각이 지금 30도, 즉 6분의 파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30도일 때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는 어떻게 돼? 얘가 1 대 루트 3 대 2죠. 네.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는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원점으로부터 x좌표까지 거리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야지. 3, 4분면이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죠. 그래서 코사인이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라 했어? 반지름 분의 x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지름은 2라고 했고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0도보다 작다든지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0보다 작다든지 2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0보다 작으면 2파이를 계속 더해가지고 0하고 2파이 사이에 오게끔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 크면 2파이를 계속 빼가지고 0하고 2파이 사이에 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각에서도 배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0도보다 작거나 2파이보다 큰 각들은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동경이 같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각하고. 알겠어요? 동경이 같으면 삼각함수의 값도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진짜로?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부호를 좀 봐보면 자 부호를 좀 미리 너가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우리가 계산했는데 3, 4분면의 각이다 했는데 코사인 값 구하라 했는데 음수 나와야 되는데 막 양수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x축, y축 있어. 그러면 봐봐 1, 4분면의 각이면 XY 다 양수죠. XY 다 양수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다 양수겠네. 그래서 여기는 셋 다 양수라 해서 전부 다 올. 알겠어요? 셋 다 양수고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는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죠. 그러면 보니까 사인은 반지름은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사인은 Y좌표를 가지고 가니까 양수가 되고 코사인은 X좌표가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음수분의 양수에서 음수겠지. 그래서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다는 얘기, 2, 4분면에서는. 알겠어요? 3, 4분면을 가면 XY 둘 다 음수죠. 그러면 사인은 Y좌표가 있으니까 음수고 코사인은 X좌표가 있으니까 음수인데 탄젠트는 XY 둘 다 있잖아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된다. 그럼 여기서 탄젠트가 양수라는 거야. 3, 4분면에서는. 4, 4분면에서는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니까 어떻게? Y좌표 음수니까 사인 음수겠죠. X좌표 양수니까 코사인 양수고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순서대로 이제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 될 것이 뭐가 있어? 1사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분면에서는 셋 중에 뭔만? 딱 하나만 양수가 되고 나머지 두 개가 음수인 거죠. 예. 하나만 양수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어.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는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둘이 곱했어.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온대. 그러면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가 같다 이 말이죠.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같은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에요? 일단 1사분면은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양수니까 1사분면 되고 또 3사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곱해서 양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부호 보는 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의 값, 이제 삼각 함수끼리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어쨌든 관계를 보면, 자, 봐봐. 네. 잘 봐야 돼.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x분의 y라 그랬죠. 네. 그럼 이거를 분모 분자를 반지름 r로 나눠주면, 네. 네. 반지름 r로 나눠주면, 이제 여기는 r분의 x일 거고, 분자는 r분의 뭐예요? y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r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r분의 x는 뭐야? 사인. 코사인 세타잖아.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네. r분의 y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코사인,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나오면 탄젠트로 고쳐서 풀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인 세타의 제곱은 뭐야?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잖아요. 네. 요거의 제곱을 하는 것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r분의 x를 제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바로 풀어주면 이제 r제곱분의 요것부터 쓰면 x제곱에다가 r제곱분의 y제곱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r제곱으로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r제곱분의 요게 뭐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 그랬어? 저기서 R제곱? 반지름은 r이라 그랬으니까 r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약분하면 1이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고요.